국제무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디오는 좀 꺼주시고요.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은 오디오를 켜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일단 내 얘기는 지금 잘 들립니까? 내 음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릴 때 낮거나 높거나 하지 않고 잘 뚜렷하게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제무역이다. 9장 국제무역입니다. 자, 국제무역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자, 무역이 전혀 없다. 무역이 없는 것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폐쇄경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제 보호무역주의도 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장벽을 쏟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이다. 관세 아닌 다른 것으로서 무역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그죠? 또 이제 우리 비관세 장벽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 자, 무역이 없고 오로지 내수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그 생산된 물건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내수시장만이 있다. 자,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유자만 존재하는 경우다. 그때는 이제 균형 가격과 수량,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 공급자가 공급하는 양과 국내 수요자가 수요하는 양이 일치되는 선에서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죠? 수없이 배웠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의다 이렇게 배웠죠. 합의다. 자,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줄곧 배운 부분이죠. 그죠? 줄곧 배운 부분이죠. 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이제 공급곡선, 수요곡선. 요 만나는 이제 요지. 자,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균형가격이 이루어진다. 뭐가 없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전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고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다. 요걸 갖다 이제 총잉여다. 우리가 이렇게 총잉여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총잉여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익혀 이제 보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던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중간 지점이죠. 요 중간 지점에 이제 균형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국내에 공급하는 공급량과 소비하는 소비량이 만나는 요즘을 우리가 가격은 균형가격이 되고, 양은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쪽에 배웠습니다. 자,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는 이 생산 곡선 위에 있는 가격, 즉, 요 위에 있는 가격만 받으면 됐는데, 어때? 가격이 이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 밑에 가격은 뭡니까? 원가 이하죠. 요 생산량, 요것이 뭐냐면, 생산 원가입니다. 생산 원가. 요 국내 공급하는 요 공급곡선 요까지가 뭐냐면 원가입니다. 원가. 그죠? 요까지가 원가죠. 원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 아래 부분은 결국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그죠? 비용이 되겠죠. 자, 요거는 비용이 되죠. 자,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만 받아도 손해는 안 나니까 하여튼 요 가격, 요 곡선 위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 받으면 되는데 가격이 여기 형성됐다는 거는 요 부분들,
부분들은 다 뭐냐면 공급자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공급자의 이득. 그래서 이득을 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잉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잉여다.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죠. 소비자는 이 재화, 특정한 재화가 있겠죠. 이 재화의 가치를 여기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소비자는 기꺼이 이 재화에 대해서 그죠? 요 아래는 무조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여기 형성돼 있네. 그러면은 나는 요까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가격이 여기 형성돼 있으니까 요 부분들 요 아래 부분들은 모두 여기가 되든 뭐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모두 다 어떻게 또 여기가 되든 모두 다 요 부분들은 소비자가 요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 이상 지불할 의사가 이건 지불 의사입니다. 지불 의사. 요까지 지불 의사. 요까지는 내 요걸 사겠다. 요거 사겠다. 지불 의사죠. 지불 의사. 지불 의사인데 요까지 사겠다 했는데 지불 의사 아래 가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까지를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잉여다. 결국 뭡니까? 이 두 개의 합이 결국 뭡니까? 총잉여가 됐다는 거죠. 그죠? 총잉여가 됐다. 글자 미안합니다. 항상. 글자가 전혀 나아지지 않네요. 그죠? 총잉여. 총잉여 되는 거죠. 그죠? 총잉여 되었다. 요거는 이제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부의 요인이 없습니다. 뭐, 요 세금도 없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무역이 없다다. 무역이 없다. 그냥 국내에 우리가 소위 하기엔 내수다. 안에서 소비하고 안에서 공급하는 것만으로 가지고 한 걸 내수다. 이렇게 내수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뭐 한 20% 미만입니다. 20% 미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거래가 내수 시장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바깥에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거의 몇 프로? 70에서 80%가 이제 무역 의존도입니다. 70에서 80%가 무역 의존도다. 의존합니다. 왜? 어느 시장에? 해외 시장에 의존하죠. 무슨 말이냐? 공급자가 공급을 해봐야 이거를 공급이 다 이 균형점을 이루는 이 가격이 공급자가 총 공급한 것의 20%밖에 여기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남는다는 거죠. 남는다. 그럼 남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바깥에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반대의 현상입니다. 우리하고 반대. 미국이나 일본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스스로 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시장이 70%나 80%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팔아야 될 게 남는 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죠? 미국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3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3억 2천. 엄청난 이민을 받으니까요. 2천. 일본도 한 1억 그죠? 한 4, 5천 되죠. 1억 7천, 6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뭐 어떻게 하냐? 스스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있다 하죠. 자,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 있잖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안에 교실에 있어요. 우리끼리. 자, 우리끼리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뭔가를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안에서 팔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팔 수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100명이 있다면 20명밖에 안 된다. 20명은 살학생이 없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는 옆반에 가서 팔아야 된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의존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역 의존도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러분들 선배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죠?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팔았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세일즈맨이었어요.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거의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나간다요. 나가서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좀 도와주고 조금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은 도와주고 그럼 또 조금 잘한 나라들에 가서는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냐 그걸 뭐라냐 머리 숙여가지고 또 좀 팔게 해주고 뭐 또 어떤 데 가고 또 하소연하기도 하고 뭐 그래 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 그걸 못 팔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으로 의한 차지하는 것이 결국 뭐 얼마인지 알죠? 거의 그 이야기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똑같습니다. 70%에서 80%. 우리 GDP가 한 1.7조 달러. 1.7조 달러. 그러면 이제 17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역으로 인한 것이, 교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얼마냐면은, 1조 1.2조. 그러니까 그러면 1200조 정도 됩니다. 1200조.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이 안 된다. 여러분과 같은, 그 전공자들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뭐, 속된 말로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농사 지어 가가지고, 쌀 농사 짓는다 합시다. 쌀 농사 지어 가지고, 쌀만 가지고 밥만 먹고 사나? 아니죠.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학용부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있어 가지고, 뭐,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경조사도 줘야 되고, 사람 구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쌀을 밖에서 팔아야 돼요. 아버지가 밖에서 쌀을 못 팔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러분들 어떤 무역에 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의 어떤 생명줄을 쥐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역학과 이러면 최고였어요. 옛날에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은 여권마에서 무조건 나가죠. 무역 자유화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옛날에는 함부로 못 나갔습니다. 뭐 외교관들이 그 다음에 상사 직원들. 그 상사 직원들이 결국 뭐 한 사람들, 여러분과 같이 무역을 전공한 사람들. 상사 직원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면 굶어 죽는데, 그 사람들 나가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온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배 타는 직업들, 선장들, 뭐, 항해사들, 이런 사람들 인기가 최고였고, 뭐, 한때는 뭐, 굉장히 이제 높았죠. 그런 학교에 들어가기도. 왜냐?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외국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는 것, 유학 가는 것, 이런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사회적 신분이었죠. 두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기분만 나면 바로 그냥 나가면서 나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그런 특혜를 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린 자원이 없습니다. 그죠? 자원이 없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석한 머리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 머리 하나로 가지고, 세일즈 해가지고, 먹고 산다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잉여가 남는, 요 부분이 우리가 총잉여입니다. 자, 요 부분이 총잉여인데, 자, 요것이 이제, 무역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할 것인가. 또 무역이 발생하면 반드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관세라는 겁니다. 관세. 우리가 소위 하면 텍스는 국내에서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관세. 요거는 뭐냐면 요 관은 세관입니다. 세관 바깥 세관 뒤로 하면 세관이죠. 세관을 통과하는 세관을 가리켜 커스텀이라 하죠. 커스텀을 통과하는 세관은 뭡니까? 우리 세관은 국내와 국외를 잇는 추상적인 공간을 우리가 세관이랍니다. 세관 바깥에 있는 것은 외국이고요. 세관 안에 있는 것은 국내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커스텀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스텀 라인. 세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국내의 것이냐 국외의 것이냐를 갖다가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세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관을 갖다가 커스텀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관을 통과하면서
부과하는 세를 우리가 관세라고 영어로는 우리가 이건 tariff이라 해요. tariff. 알겠죠? tariff이다 이렇게. 자, 이 tariff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왜? 자, 보세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냅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국내에서 어떤 이득을 내는 데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여러 가지 세를 내죠. 뭘 냅니까? 첫째,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또 뭐 부가적인 세금들이 있죠. 근데 외국 기업들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왜? 자기 나라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은 세금을 아무것도 안 내고 국내 자기 나라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가진다면은 그거는 불공평하죠. 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외국 기업들이 당신들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득만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어라. 자,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대신 내느냐? 파는 사람이 일일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세관에 가까이 있는 사는 사람이 일단 지급하는 걸로 대신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사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탄력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탄력성을 사는 사람이 불리하냐, 파는 사람이 불리하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급하냐, 파는 사람이 더 급하냐, 또 위치가 더 어느 위치가 더 갑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불리한 사람이, 그죠? 불리한 사람이 세금을 갖다가 내게 돼 있겠죠, 그죠?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내가 사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세금 내가 내냐? 그러면 세금만큼을 깎아주겠죠, 그죠? 그러면 세금은 어차피 수입자가 내야 되니까 관세는, 그죠? 그럼 세금을 그만큼 수출자가 깎아주고, 수출자가 이거 뭐 팔 수 있는 사람 몇 개 안 되고 뭐 사가고 싶으면 사가고 말라면 말아 뭐 이렇게 하는 숫자도 있겠죠. 비즈니스적으로는 꽝이지만, 비즈니스적인 태도로서는 꽝이지만, 그러면 이제 사가는 사람이 뭐 답답하니까 그럼 일단 뭐 우리가 세금 우리가 내야지 어쩌겠노 하면서 뭐 그냥 가격 못 깎고 그냥 가져요. 가격을 깎는다는 이야기가 결국 뭐였습니까? 세금만큼 세금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세금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세금만 깎아주니까. 자, 어쨌든 이제 그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또 잉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경우는 전혀 외국 물건이 수입되거나 아니면 수출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죠? 그럴 경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지우고요. 자,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또 뭐, 이거는 뭐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역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 합시다. 자, 만약에 섬유는 옷이죠. 섬유 수입을 지금 무역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집약적이고요. 그 다음에 섬유는 어떤 나라든 간에 비교 우위에 갖고 후진국도 섬유 수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오디오 켜진 사람 있다. 지금 오디오 켜진 사람 소리가 나니까 조금 그거 하세요. 중간에 잡음이 나니까. 그래서 섬유가 수입과 수출을 자유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섬유 가격과 가격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3개를 이제 던졌다 합시다. 자, 일단 무역 자유화인데 그 중에 품목을 우리가 섬유라고 정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겠는가.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득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큰가? 무역 자유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잉여가, 즉 총잉여가 어떻게 변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답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무역이 자유화되면은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자, 무역이 자유화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역이 자유화된다. 자, 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 자, 그거 뭐 자유롭게 만들어서 수출해라.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큰 제재 없이 개방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선 봅시다. 섬유라고 봅시다. 섬유. 자, 그러면 이제 무역이 자유화됐을 때는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섬유라는 제품을 하나를 보자. 그럼 이 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을 자유화하면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이 섬유라는 제품의 수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섬유라는 제품의 수입국이 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어떻게 날 것이고, 그죠? 또 그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잠깐만.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 이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비교 우위에서 결정난다. 그죠? 자, 그럼 비교 우위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다는 것보다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가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 자, 내가 이게 섬유 수출국이 되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일단 국제 가격, 즉 무역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어떻게 낮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섬유 가격이 국제 가격, 즉 무역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으로 높다면 어떻겠습니까? 높다면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비교 여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수출보다는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수입을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수입을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섬유라는 제품, 옷이죠. 옷죠? 옷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이 옷은 어떻게? 옷은 우선 수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여기 국내에 옷을 또 만든 국내 공급업자가 있을 겁니다. 이 국내 공급업자는 우리가 옷을 갖다가 수입한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높다는 거죠. 무엇보다 국제 가격보다 높다는 거죠. 수출국의 가격보다 높다는, 즉 비교 여류에 있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죠. 자, 높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싼 옷을 사 입겠죠. 외국에서 들어온 싼 옷을 사 입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공급자는 당연히 가격을 갖다가 내릴 수밖에 없죠. 왜?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제 특별한 수요 객층을 가진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국내의 공급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다음에 물건값을 낮춰야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프로핏이 줄어들겠죠. 즉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고용이 또 뭡니까? 감소되겠죠. 그죠? 그 공장을 줄이고 가동률을 줄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공급자의 이득은 줄어들게 되겠죠. 공급자의 이득은 줄어들고 되고, 자, 수요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비자의 잉여는 어떻게? 가격 곱하기 소비량입니다. 그럼 가격은 내려간 데다가 소비량은 증대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두 번째 질문과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득을 보는 것은 수입이 됐을 때는, 그죠? 수입이 됐을 때는 이득은 소비자가 보고, 결국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손실은 공급자가 보죠. 자, 그런데 총잉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총잉여란 것은 소비자의 잉여 플러스 공급자의 잉여가 됩니다. 근데 공급자의 잉여가 줄긴 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증가된 소비자의 잉여가 공급자의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잉여는 더 증가한다는 것이 자유무역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이론으로 인해서는 수입의 경우는 공급자의 어떤 소비가 더 공급자의 이득이 더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제 생산량이 감소되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역으로 소비자는 더 싼 제품을 갖다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량이 증가되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는 더 증가됐고, 이것은 공급자 잉여가 증가된 것보다 더 증가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총 수익은 총 잉여는 증가한다. 이런 것이 이제 자유무역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격이 국내 가격이 더 낮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자, 아까 경우에 이제 국내 가격이 더 높았기 때문에 결국 수입이 된 거고요. 외국에 싼 제품을 들여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 가격이 낮다고 합시다. 자, 국내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국내 가격이 낮으면은 자연적 공급자들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외국에다가 어떻게 수출하겠죠. 그리고 국제 가격인, 즉 국내 가격보다 더 높은 국제 가격이 어떻게 국내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게 되는 거죠. 왜 오른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에 국내에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해외에서는 그것이 20,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업자는 그 옷을 굳이 국내에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급업자는 국내에 팔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국외에 팝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는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옷을 살라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자는 국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팔아야만 외국에 수출하든 국내에 팔든 이득이 똑같으니까요. 그죠? 굳이 싸게 국내에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국제 가격이 결국 국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역으로 공급자의 이득이 증가되고 소비자의 이득은 감소됩니다. 자, 그러나 증가된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증가된 공급자의 이득이 즉 감소된 소비자의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쇄하고도 크기 때문에 결국은 총잉여는 증가한다. 이것이 자유무역 이론입니다.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되든 수출이 되든 간에 총잉여는 증가한다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 자, 관세 역시도 뭡니까? 자, 우리가 보통 세금은 뭡니까? 우리가 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국내에서 내수를 하면서 서로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가 무슨 세금이라 했죠? 그 세금은 결국은 텍스라 했죠. 그건 일단 세금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관세도 결국 뭡니까? 관세도 세금이죠. 관세도 세금입니다. 결국 관세가 부과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앞전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생긴 현상과 똑같죠. 결국은 관세가 부과되면은 물건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 관세 부분만큼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자, 물건값이 상승됐을 때 결국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자, 아까 이제 한 것을 여기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월드 프라이스를 우리가 국제 가격입니다. 국제 가격은 무역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가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월드 프라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가격은 domestic price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형성된 가격이고. 그래서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뭡니까? 무역에서의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자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공급자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특정한 재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그 국가가 뭐냐? 그 국가가 수출국이냐, 그죠? 아니면 수입국이냐에 따라서 요 가격 차이에 대한 이득을 소비자가 갖느냐, 아니면 공급자가 갖느냐가 결정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그 가격보다 낮으면 우리가 비교국에 있는 거고요. 특정 국가가 그 가격보다 높으면 이제 비교국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 수입국이 되고 수출국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낮으면 수출국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나라가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역으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더 높으면은 국제 가격이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는 제과의 수입국이 되죠. 이때는 다른 나라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요. 이때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액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은 소비자가 갖는 거죠. 왜? 소비자가 보다 싼 가격으로, 그죠?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익의 결국 더 싼 가격인 국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잉여가 증가되는 거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이 국내 가격 국제 가격이 높은 차익을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은 누가? 공급자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같은 이야기죠. 그죠? 결국은 이제 국제 무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요. 국제 무역 이전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 그죠? 그죠? 자,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당연히 낮죠. 그죠? 왜? 수출하면은 균형 가격이 낮죠. 그래서 국제 가격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요 뒤에는 설명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원래 가격곡선이 있습니다. 그죠? 자, 원래 여기였어요. 여기 없을 때 여기였어요. 요것이 이제 요것이 요거였죠. 원래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없을 때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경우에 수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요 위에 가격이 수출한다는 것은 요거는 국내 가격이에요.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교육이 없었을 때 그냥 소비하는 가격이죠. 요 가격. 근데 국제 가격이 되면은 요 가격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요 가격에서 여기 생성이 되겠죠? 여기서 요즘이 사자, 요즘이 사자, 요즘이 이제 팔자가 되겠죠?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상승이 돼요. 뭐보다? 이걸 우리 무슨 가격이라는가? 국제 가격이죠. 국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죠. 국내보다 높기 때문에 공급자는 국내에 파는 것보다 외국에 파는 게 더 나으니까 이걸로 수출하게 되겠죠. 그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요 가격이 차가 생기는 거죠. 요만큼의 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수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공급업자는 낮은 가격에 이 물건을 국내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가격으로 똑같이 가격을 갖다가 위로 올려버리죠. 왜? 이 사람은 이 가격을 팔아야, 이왕이면 국제 가격으로 팔지, 국내 가격에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살려면은 국제 가격으로 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들은 국제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생산된 공급량이 수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 많아집니까? 이 사람 내다 팔려니까요. 공급자들은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자들은
가격이 오르면은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상승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하는 것마다 더 많이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산업자들이 국내 수입자보다 많아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남는 물건은 수출해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남는 물건은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섬유 가격이 있습니다. 섬유 가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량이 있죠. 수량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교육 이전에는 이제 요 가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에서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여기서 형성이 돼 있었죠. 그죠?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역이 자유화 됐습니다. 자, 무역이 자유화 돼서 무역이 자유되니까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다 보니까 국내 가격이 그 외 가격보다 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재화 섬유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국내 가격이 낮으니까 해외에 갔다가 내다 파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해외에 갔다 내다 파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공급업자들은 여기에서 공급을 합니다. 자, 국제 가격에서 자, 나는 해외에 갔다가 내다 판다 이거야. 내다 파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서 이제 교육하니까 내다 파니까 가격이 오른 가격에 파는데 내가 뭐하러 낮은 가격에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하냐. 그래서 가격을 쭉 올려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다 국내든 국제든 간에 요 가격에 사라. 여기서 10,000원이다. 근데 요건 20,000원에 사라. 이렇게. 그럼 이거 올라갔죠? 그러면 결국은 국내 가격이 어떻게?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같아져 버리는 거죠. 여기 같아버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결국은 수요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어서 가격이 당연히 수요가 들죠. 여기 형성이 되었어.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요 가격, 수요는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요 가격만큼 뭡니까? 요 갭만큼 뭡니까? 수출하게 된다는 거죠. 남는 건 공급이 남으니까 수출하게 돼. 결국 요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요 갭은 요 물량의 갭은 결국 그럼 공급자가 뭐 때문에 이만큼 물량을 더 만들었냐 이거죠. 이만큼 만든 이유는 결국은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갭은 결국은 수출한 물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수출한 물량이다. 그죠? 수출한 물량이다. 그죠? 원래는 요 사람들의 물량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이만큼 결국 이 가격선에서 수요는 이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결국은 공급은 이만큼 남아도는 거니까 요 공급이 남아도는 부분에서 가격이 계속 형성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뭔가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공급업자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안 팔리니까. 여기 있다는 것은 결국 뭐가?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다. 살 사람이 누구냐? 국외에 있는 것이다. 국외에 있다는 것은 결국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수출량이 되는 거죠. 요 수출량만큼. 무슨 알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국내 가격은 결국 국제 가격으로 상승한다. 수출이 되면 결국 뭡니까? 국내 가격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국내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걸 봅시다. 자, 요까지 해서 요 내용을 이제 딱 훑어보면은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그 소비자 이익이죠. 자, 교육 전하고 교육 후하고 이제 우리 소비자 이익을 봐야 되겠죠. 자, 지어보자. 자, 보자. 자, 여기 보면은 소비자 이익이니까 황금색으로 해보자. 자, 교육 이전에는 소비자 이익은 뭡니까? 이거였잖아요. 자, 이거. 자, 요 교육 전에는 요점입니다. 요점입니다. 자,
이응이라는 것은 뭐고? 나는 요 물건에 대해서 요만큼의 가치를 부여했어. 소비자 입장입니다. 이건 소비자 곡선이죠. 그런데 가격은 여기서 형성돼서, 어이구, 나는 여기에서도 나는 돈을 주고 살 용의가 있었는데, 가격이 여 밑에 떨어져 있네. 그러면 내가 요 점 어느 점이든 간에, 이거 A, B점. A, B 요 부분. 즉, 내가 최대한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요 가치선입니다. 요 선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요 선까지는, 요 선 물리는 데까지는 나는 돈을 지불할 수가 있다. 요 밑에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요 밑에는 가치가 없는 거고. 요 밑에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급 곡선은, 그러니까 요 밑에선, 요 선 A, B는 결국 뭡니까? 요거는 교육전의 소비자 이행화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교육전의 소비자 이행화. 자, 생산자 이행은, 요 부분이죠. 생산자 이행. 이야기 했잖아요. 왜 생산자 이행이냐? 나는 요까지가 원가야. 요 밑에는 다 원가야. 원가야. 원가인데, 요 원가인데, 여기에서 마주치는 점. 마주치는 점, 여기. 요까지만 받으면 돼. 그래, 최소한 손해는 안 봐. 요까지 원가야. 근데, 가격이 요 위에 형성돼 있어. 그러면 요 위에, 여기, 이 안에서 받는 모든 것은 뭐냐면, 결국, 나의 이득이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C가 뭐냐고? 요 C가, 여기 생산자이에요. 교육전이죠. 그럼 결국 총 잉여는 요거 모두를 합한 거죠. 그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 잉여 모두를 합한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총 잉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요거 다. 그래서 A, B, C가 총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총 잉여 되지. 그죠? 자, 근데 교육이 일어났어요. 자, 교육이 일어났다. 자, 교육이 일어났으면 점이 어디로 이동됩니까? 교육이 일어났다는 것은 가격이 이제 이동됐다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이동됐노? 가격이 여기서 어디로? 일로 이동된 거야. 저 공급 가격이 여기로, 수량을 여기로 가격이 여기 됐어. 뿔뿔이 흩어져 벌써. 자, 왜? 가격 이동되니까 소비자는 그만큼 수요를 줄이고, 그죠? 공급자는 팔 때가 있으니까, 니하고 만나는, 각각 둘이가 서로 만나는 요구사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있지 못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제 상승이 돼버리는 거죠. 가격이 이정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은 요렇게 되니까, 가격이 요까지 올라왔네. 그럼 요 밑에는 가격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A만 남는 거야. A만. 누구? 소비자는 A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요까지만 받았으면 됐는데, 이게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가, 요 전부 다야. 맞지? 자, 근데 수출을 해서 얻는 D까지 확장이 돼. 요건 수출해서 해외에서 얻는 부분이잖아. 해외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국내 소비자한테서 얻는 거. 요거는 해외에서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까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B, C, D. B, C, D가 된 거죠. 그러니까 B와 D가 수출로 인해서 더 추가된 거죠. 이거는 국내에서 상승된 부분이고, 이거는 해외에서 수출로 상승된 부분이죠. 자, 상승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총 인연은 어떻게 되냐? 이걸 다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D가 되겠죠. 그죠? A, B, C, D가 모두 뭐냐면, 수출로 인해 갖고 오는 것이, 자, A, 요거 전부 다죠. 자, 요거는 국내에서 얻는 거. 그죠? 요거는 해외에서 얻는 거. 맞죠? 그래서 A, B, C, D 모두가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됐다. 우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출이, 결국은 수출을 했을 때, 어떻게 돼? 수출을 했을 때는 결국 D라는 부분이 더 상승하고, B라는 부분이 더 상승한다. 그죠? 맞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과 잉여의 그 이제 부분이 이제 되죠. 자, B와 D가 더 잉여가 더 추가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B와 D가 더 추가가 되었다. 국내 이득 상승분과 해외 창출분이 이렇게 상승이 되었다. 자유무역에서 이렇게 수출이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잉여가 상승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브레이크하고 할까? 조금 브레이크하고 와요. 브레이크하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수입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겠지만 수입이 됐을 때는 여기입니다. 자, 수입이 됐을 때는
왜 여기냐? 보세요. 여기 수입됐을 때는 수입된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가격이 요거 국내 가격이죠. 교육청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으니까 국제 수출상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면은 더 잘 팔 수 있겠다. 우리가 가격 경쟁이 요만큼의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잘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보세요.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자.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잉여를 한번 봅시다. 잉여를 보면은 원래는 요 가격에서 원래 교육이 없을 때 요 가격에서 요 가격 보면은 결국은 소비자는 요 가격선까지 지불할 어떤 의소가 있었는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원래는 요만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잉여입니다. 어쨌든 여기 사든 하여튼 요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여기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요까지가 전부 다 잉여죠. 그죠? 자기가 가지는 이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공급자는 어떻게 해요? 공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는 요 부분이죠. 요거 가격이 있으니까 나는 요게 원가가 요것이 원가인데 요거보다는 더 받으면 무조건 돼. 근데 가격이 형성되니까 어이구야 이만큼이나 더 내가 이득이 남았네. 요게 잉여가 되겠죠. 자, 여기 교육전이죠. 자, 교육을 했다. 교육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집니까? 이게 수입되는 가격이 국제 가격, 국제 가격을 우리가 수입 가격이 수입되는 가격이 자, 수입 가격이 결국은 뭡니까? 낮기 때문에 수입돼서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자, 수입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삽니다. 이만큼. 그럼 결국 뭡니까? 수량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요만큼 더 증가가 됐잖아요. 더 사요. 더 샀죠? 증가됐습니다. 자, 증가됐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가격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맞춥니까? 공급이 떨어지고 하는데도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수입 가격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다 보면은 이 사람은 공급량이 떨어집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이 적기 때문에 공급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가동용도를 줄이고 결국 실업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자,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요량은 더 많이 증가했고 팔고자 하는 공급자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갭이 생기죠. 이 갭은 결국 뭡니까? 더 많은 수입품이 들어와서 이 갭을 메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갭을 메꾸게 된다. 즉, 이 갭을 보충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공급자는 결국은 이득이 줄었죠. 왜 이득이 줄었습니까? 여기에 원래는 B까지 요 가격이 여기 됐을 때 원가에서 가격까지의 이득이 원가가 내려옴으로써 가격이 내려옴으로써 요리로 축소돼 버린 거죠. 이렇게 요만큼으로 축소돼 버렸잖아요. 그죠? 줄어들었죠. 자,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는 여기에 있었는데 가격이 더 내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자기가 지불했던 것보다 가격차가 더 나니까 결국은 요만큼이 더 가격까지가 더 생긴 거죠. 그죠? 자, 요까지 더 생깁니다. 근데 요 B 부분은 결국 어떤 부분입니까? B 부분은 결국 어떤 부분? B 부분은 공급자로서는 손실을 잃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로서는 이득을 잃은 부분이죠. 그럼 요 B 부분 둘 다 공통되니까 요거는 상쇄됐다고 보고 근데 D 부분을 보세요. D 부분은 공급자는 혜택이 없어요. 왜? 요 부분은 결국은 공급과 수요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무엇이 들어와서 메꿨나요? 수입품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보충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혜택은 소비자가 이 제품을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이득이 발생하는지 공급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왜? 자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B는 스로간에 얻고 이런 것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상쇄되었고요. D 부분은 소비자만이 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증가된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뭐가? D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이 부분이 생기듯이 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편익이 생기듯이 결국 수입에 의해서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잉여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가요? 총잉여는 증가했다.
총인연은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득으로 해서 총인연은 증가된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인연은 증가된다라는 우리가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볼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소비자 인하가 증가한다. 그러면 뭡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이득이 되겠죠. 수입했을 때. 그러면 생산자 이하는 아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그러면 국내 생산자들은 손실을 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그 D 부분 있죠. 그 교육에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 D 부분. 그 D 부분은 결국 뭐냐면 소비자가 증가된 부분, 생산자가 감소된 부분은 서로 상쇄되고 또이 되고 난 다음에 타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남아있는 D 부분, 즉 그건 무역에 의해서 생산된 부분이죠. 그 D 부분은 결국 소비자들의 잉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한 잉여는 총잉여는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증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잉여는 증가했다. 그래서 자, 결론은 뭡니까? 수입이든 수출이든 간에 전체적인 잉여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적 후생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을 볼까? 뭐야? 지금 채팅은 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거래는 자, 아까 얘기했죠. 수출하는 나라에서 나라 전체의 전체적인 구성 증가했죠. 아까 그죠?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생산자들이 이득이 되고 또 세차를 하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 손실 왜 가격이 상승해서 수출 가격으로 생산되죠. 국내 가격이 어때? 국제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가 증가되고 그 잉여 증가된 부분은 소비자 잉여하고 상쇄돼 소비자 감소 부분이 상쇄되는데 플러스 뭡니까? 수출로 인해서 얻는 생산자들의 이득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총 잉여는 어떻게 증가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입국에서 나라 전체의 경제적 공세는 증가돼서 수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이득이고 국내 생산은 손실이 됐죠.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이득과 생산 또이 되지만 무역에 새로 생산된 부분 D가 생산됐죠. 그 D는 뭡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득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 잉여는 증가한다. 총잉여는. 그래서 어떻게 자유거래에서 자유거래는 수입이든 수출이든 간에 자유무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수입과 수출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테리프입니다. 테리프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국내에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고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 했죠. 그죠? 국제 가격보다 이래 되면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비 감소가 되고 국내 생산이 증가되죠. 왜 생산이 증가되냐면요. 일단 가격이 오르면요. 국내 생산업자들은 그 오른 가격에 무임승차를 하게 되죠. 왜? 외국 관세를 붙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올랐다 이거죠. 왜? 그 가격은 뭐에 대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수입품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가격에다가 나는 혜택을 보는 거죠. 왜? 내 그 가격을 나도 그대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더 부가적인 없이 내가 투자 없이 그죠? 무슨 말이냐? 어떤 내 경쟁자가 있다. 그 사람이 이제 10,000원에 팔다가 세금을 맞아서 20,000원에 판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10,000원에 팝니까? 물론 10,000원에 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어떻게 19,000원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경쟁력을 갖고 그 9,000원은 내가 아무 어떤 투자 없이 상대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올려서 얻는 이득이죠. 내가 갖는 이득이죠. 나는 9,000원을 올려도 되는 거죠. 그래도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은 국내 생산은 증가됩니다. 왜? 국내 생산업자들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국내 소비가 감소됩니다. 누구의 소비? 소비자들의 소비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소비자들이 손실이 보게 되고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비자들이 소비자들로 이 관세로 인해서 인한 소비자들의 손실이
국내 생산자들이 얻는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총이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뒤에 또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9장 부분은 요까지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9장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요 남은 시간에 뭐냐면은 8장 동영상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한 비디오 2개를 지금 시청합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은. 자,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9장 나머지 거는 왜냐면 뒤에 설명돼야 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세까지. 9장은 관세까지. 관세. 관세까지. 그다음 하고 이제 요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거 하게 합니다. 일단 그 2개를 다시 봅니다.